40여 년의 죄책감입니다. 자, 지난 16일이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이 계엄군이었던 전직 공수부대원이 희생자 유족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쏜 총에 맞아 숨진 희생자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직접 유가족을 찾아간 거죠. 자,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먼저 직접 보고 얘기 이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앉으십시다. 앉으세요. 죄송해요. 여기 앉으시죠.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지만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또 마음의 상처를 또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선생님의 그 연기에 고맙고 한편으로는 우리 동생도 이제 좀 편안히 보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죽은 동생을 다시 만났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정말 용서를 하고 싶어요. 예. 오늘 또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자, 그 지금 미얀마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군경의 발포가 지금 이어져서 지금 희생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참 그런 일이 있는 와중에 어제 저런 장면을 보니까 참 만감이 교차하게 되더라고요. 자, 홍 기자, 지금 어떻게 이런 만남이 가능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5.18 운동 당시에 공수부대원이었던 그 이제 한 사람이 이 사건에서 자신이 사격해서 한 희생자가 발생했다면서 유족에게 사과 의사를 밝혔고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영상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이 그 당시 공수부대였던 사람이 당시에 그 고 박병현 씨라고 합니다. 이 숨진 희생자분에게 총을 사격했다. 그래서 사과하겠다. 저희 사과가 또 다른 이제 아픔을 줄 것 같고 너무나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드려 죄송하다 이렇게 밝히자 눈물을 흘리면서 유가족들이 안아주고 오열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포착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민주화운동 당시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길래 오늘 저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까? 네, 고 박병현 씨가 당시 5.18 운동 당시에 25살이었다고 합니다. 고향이 보성인데 보성으로 이제 농산일을 도우러 가기 위해서 한 광주의 저수지를 지나고 있었는데요. 자료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공수부대 한 개 중대병력이 있었습니다. 박병현 씨를 비롯한 그 고인을 비롯한 2명이 공수부대를 보고 달아나자 갑자기 사격을 시작한 겁니다. 숨진 그 고인이 발견된 저수지가 보이는데 이곳에서 당시에 총기 등 위협이 될 만한 물건도 전혀 없었고 대원들에게 저항한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에휴. 자, HH리님이 지금 회사에 계신데 지금 울고 계신데요. 이 장면을 보시고. 자, 이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가해자도 가해자고 또 유족 입장에서도 얼굴도 보기 싫었을 수도 있잖아요.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네, 맞아요. 일단 가해자였던 이 A 씨 같은 경우 사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을 숨기고 싶어하지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죠. 그런데 일단은 그 40년 동안에 본인이 느꼈던 죄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직접 사죄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죄 역시 굉장히 용기 있는 사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한 건 사과를 받아줄 수 있을까 과연 유족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유족들도 정말 아까 동생이 다시 돌아오는 기분이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보듬어 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용기 있는 사과와 그다음 또 역시 쉽지 않았던 이 용서 이 두 개가 어우러져서 어찌 보면 이런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희생자 묘비도 찾아서 참배를 했다고요? 네, 국립 5.18 그 민주묘지를 방문해서 유가족을 만났고 또 희생자 묘비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참배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도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항대하던 계엄군으로서 양심 고백을 하고 또 진실 증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을 방문했고 이 당시의 영상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5.18 관련한 그 필름을 보면 말이죠. 저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시민군이 있었던 전남도청을 계엄군들이 다시 장악을 하고서 진압을 다 하고 나서 군가를 막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막 분위기를 고취를 하는 와중에 계엄군 한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혼자 군가를 부르지 않는 그 모습이 어떤 필름에 딱 잡힌 게 있었거든요. 아마 저는 그때 그분도 이번에 사과하신 이분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저는 정말 그 잔상이 되게 오래 남는데, 자 변호사님이 아무튼 이게 되게 처음인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계엄군의 양심 선언도 처음이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류의 5.18 같은 국가폭력의 비극 상황에서 가해자 쪽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까 미얀마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몇십 년 후에 이런 일이 또 있을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찌 보면 이 사과 또 화해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진실 또 진상규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유권 차원에서 정당방위로 총을 쐈다고 전두환군부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정반대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용감한 용기 있는 용서를 구하는 모습,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계엄군 출신 인사들이 개인적으로 그냥 뭐 사과를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직접 유족을 찾아가서 저렇게 눈물로 사죄를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건데, 자 그런데 5.18 조사위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만남을 계속 주선하겠다고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엄군과 희생자 그리고 희생자의 유가족이 협의를 한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